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콩밭하고 민주당이나 뭐 어쨌든 그 당권을 위해서 마음이 콩밭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증거 반증 중에 하나가 그 지방선거 직전에 김민석 총리 그 사퇴한다 그리고 당권 도전 위해서 준비한다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선거 끝나기도 전에. 제가 썼습니다. 처음에 그랬었나? 나 그거 보고 야 선거를 진짜 다 이기는 거로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아니 서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의원이건 기자들이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권 싸움 한다 이 사람들. 네. 적이 있죠. 그리고 저기 이제 아까 송영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일반화되기 좀 전이었어요. 근데 그 느낌을 받으셨구나.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지선 전부터 그런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받아서 이거 참 말하기가 참 어렵다. 뭔가 캠페인을 짜거나 뭔가 전략을 정하거나 방향을 잡거나 할 때 그렇지. 너무 뜨겁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약간 좀 자유로워야 국힘하고 상대할 때는 좀 편하게 이제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잡혀 있고 좁은 틀 안에서 뭔가를 구사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는.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당의 어젠다가 없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 그 얘기 왜 해? 누구 좋으라고? 흔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방선거 때 제일 유명한 게 무상급식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의 키워드가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다못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도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런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박주민 의원 얘기처럼 순전히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틀을 잡아서 무슨 깃발을 들고 이번 선거에 나가야 되느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 그 깃발을 들려고 하면 너 그거 왜 들어? 누구 위해서 들어? 어느 편이야. 뭐 이런 시선. 아니 그러니까 나 그 얘기 요즘 흥미있는데 흥미있어 하시는 표정이. 표정이네. 그러니까 선거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뭐 어떤 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례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정확하게 뭐 어떤 사례다라고 지금 딱 떠오르진 않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좀 방송에 출연하면 주요 질문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저희 어떤 입장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거이지. 당내 어떤 현안과 현안에 대한 입장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원분들도 어떤 저의 말 중에 반응하는 건 주로 그런 부분에 반응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나는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제가 2년 동안 준비해서 정책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관심은 없으시고 오로지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 또 누가 친하냐 이게 주로 이제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 약간 그래서 답답한 거. 제가 겪은 거를 말씀드려보면 네. 저는 4월 말에 이런 강연 초청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호남을 이렇게 며칠 돌았어요. 네. 여기저기 이렇게 찍고 강연을 했어야 돼서 전남 전북을 갔는데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사람이 다 다녀간 거야. 그리고 가는 데마다 와 있어. 예를 들면 이제 광주에 가니까 아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내려워요? 이거 지방선거 준비는 여기는 할 것이 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야. 그러면 서울 가면은 제발 이제 전라도 좀 그만 내려오게 하라고. 우리도 다 안다 왜 저러는지. 김민석 총리 마라톤 뛰었어요. 4월 말에 전남대에서 5.18 마라톤. 그러니까 광주 분들이 나는 살다가 총리가 마라톤 뛰는 건 처음 봤다고 경호 안 봤냐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송영길 후보가 와가지고 고향이라고 돌아다니고 정청래 후보 전남 전북 주말만 되면 내려갔어요. 그게 호남 분들이 야 이거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호남에 와서 그게 아니고 집중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지방선거 2달 뒤를 갖다 지금 오히려 더 신경 쓰는구나.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 호남이 당원이 제일 많으니까. 마음이 다 콩밭에가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대체로 굳은 자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만해서만. 그러니까 이미 지방선거는 우리가 이기는 그렇지. 판이야. 그리고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국민의힘이 너무 갈라져 있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가 너무 세니 저 당은 지리멸렬하고 해서 저는 뭐 낄 것도 아니야, 낄 판도 아니야,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지방선거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이라는 계산 하에 그러면 다음 선거 준비해야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들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러저러한 수를 두다가 결국에는 저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스스로 그냥 상을 엎어버리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죠. 압승할 거다라는 거의 근거는 대통령 지지율이었죠. 그렇죠. 어차피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무조건 이긴다. 네. 어. 두 가지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저쪽이 선수로도 안 보일 정도의 상황이었잖아요. 후보도 못 내고 후보도 못 내고 네. 내부 정비도 하나도 안 된 상황이라서. 예. 야, 그러고 보면 저쪽도 대단하긴 해요.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거 보면은 그때만 해도 선수도 못 내놓을 정도로 지리멸렬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얕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실제로 서울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시의원 공천을 못한 곳이 많습니다. 시의원도. 예, 관악의 경우에는 시의원 3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우리가. 네.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쪽이 지리멸렬했어요. 우리 은평도 시의원 한 명이 무투표 당선됐어요. 시의원, 그래. 구의원이 아니라. 나도 아는 분이 서대문인데 투표용지 5개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둘 준 것 같다고 막 확인하신 분이 있어요. 되게 막 일곱 7장, 장인데. 7장. 6장 막 이랬잖아. 네. 그 무투표 당선이 있으면 5장이잖아. 맞아요. 예. 서대문에서. 맞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인데 시의원을 공천을 못하면 지역위원장을 징계하겠다고 했대요. 국힘이. 무조건 구해서. 무조건 보잖아. 구해서 어떻게든 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시장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에는 3명, 우리 지역에도 1명 이렇게 아예 공천이 안 되는. 예. 근데 가끔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져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이 내리 3번인가 4번을 연속적으로 져요. 재보선 포함해서. 왜 이런 거냐.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심판 여론이 크고 MB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컸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너무 지리멸렬하고 하니까 이것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판이야. 근데 보면 전략을 잘 짜지 못해서 또는 인물 경쟁력에서 미진해서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내세우는 딱 슬로건이나 뭐가 딱 인상적이 아까 이제 무상급식 이런 말씀하셨는데 손에 잡히는 어떤 정책 이것 때문에라도 내가 그 사람 찍으러 투표장으로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어떤 동인을 만들어주지 못한 그런 선거들이었는데 이번에도 잘 뭐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위원회 만들어서 선거 평가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평가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선거 평가는 잘 될까요? 거기서 또 쌈 나는 거 아니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오늘 만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저기 본회의 하기 전에 의총을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총이 원래 이제 1시 한 59분, 58분 정도 끝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시 9분까지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쌈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었고요. 11분에 끝났거든요. 그 이번에 보궐선거 당선된 의원들 한마디씩 쭉 듣고 의장단 투표가 있어서 의장단에 이제 나가게 되는 분들 말씀 듣고 네. 또 수고한 네. 전임 의장이죠 이제는 우원식 의장님이나 이하경 의원이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거고 싸움은 없었어요. 네. 뭐 앞으로 그러니까 많이 싸움 날 것 같은데 이제. 아니 총선 평가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졌을 때 대선 평가 결국 100석 못 냈잖아요. 소위 친낙계나 뭐 저기랑 싸우는 바람에 그 꼴 날 것 같은데 나 걱정이네. 근데 너무 지금 좀 그동안에 답답하고 맺힌 게 많아서 지금 다 말씀드리는데 진짜 너무했어요 진짜. 오늘 그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그 백서는 그 시스템 공천이 이제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그 백서를 분명히 빨리 발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그거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목을 너무 좀 세게 지은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 이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의 일치된 캠페인을 때로는 방해했던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거를 또 어렵게 한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아쉬운 승리가 아니라 최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일치된 단결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승래 총장도 고생해요. 얼굴이 많이 안 좋다. 시커매져가지고. 선거 치르면 뭐 다 고생이죠. 뭐 더군다나 그러니까 사무총장 제일 고생이죠. 어쨌든 근데 그 당의 일치된 캠페인 방해한 얘기 있었다. 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거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장윤통 기자가 이거는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박주민 의원님 먼저 하시면 좋을까요? 아니요, 뭐 그 방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동시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듯한 느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좀 됐던 것 같고. 요 얘기는 그래 조승래 사무총장이 요 말을 한 거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네. 바로 정청래 대표 책임져라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지휘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요 말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 답변으로 송영길 그 당선인을 지목한 듯한 발언으로 저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그 꽃다발 받으셨더라고요. 송영길 꽃다발 드렸어요. 의원이 그래서 이제 꽃다발 안고 나오는 송영길 의원을 이제 기자들이 붙들고 그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셨는데 뭐 어떻게 행동하겠냐 등등의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다소 좀 이렇게 유연화된 태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니까 지금 당장 누구더러 책임져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평가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좀 요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누구 물러가라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아니고 당의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평가위원회에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뭐 되겠지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순화된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 8월 아니면 9월에 전당대회 있다고 9월 초. 9월 초입니까? 원래 8월 8월 전대로 알고 장소 있었는데 때문에 뭐 미뤘다면서. 9월 대관 초로 때문에 미뤘다고. 미뤘대. 근데 뭐 박주민 의원도 모르고 있으니 나는 박주민- 어제 알았어 어제. 네, 저는 바빠요. 어제까지 완전히 그 너무 지방선거 바빠요. 모드요. 네. 지방선거 현장 다 끝났으니까 다니고. 그 지방선거 이제는 끝나고 진짜 선거가 또 저 생각하는 진짜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지금 벌써
책임져야 된다. 무슨 책임을 지냐 뭐 지금 양쪽에서 민주당 내 의견들도 지금 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박수현 의원은 이게 사퇴하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벌써 전당대회 모두를 전초전 시작된 거죠 지금. 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이 지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 전에 이제 합당 때부터 이것은 사실상 그 당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쫙 나눠져서 이미 의원들이 이쪽 라인 저쪽 라인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서 뭘 조율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비단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를 두고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그러니까 한 몇 달 전부터 이런 분위기는 계속 있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본인은 이제 지방선거를 뛰는데 뭔가 다른 질문들이 자꾸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기후는 굉장히 오래된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 저는 저기 이제 아까 송영길 대표 말씀 나와서 근데 아까 그 띄우셨던 세계일보 기사가 보면 제목이 네. 질 수 없는 평택에서 패배해서 당 지도부 중요성을 느꼈다. 요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밑에 평택에 우리 당력이 집중됐으면 질 수가 없는 선거였다. 이게 이제 당권용이죠. 어떤 면에서 평택에서 민주 진영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표를 합치면 그러니까 평택에서는 질 수 없는 선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당 지도부의 역량이죠. 그래서 그 당 지도부의 중요성을 느끼고 저 말은 맞는 말이라고요. 근데 평택에 우리 당의 당력이 집중됐으면 질 수가 없는 선거였다. 민주당에. 네. 이거는 김용남 후보를 지도부가 밀어서야 적극적으로 되는데. 집중해서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안 한 당대표가 책임져라 이 말이잖아요. 저게. 네. 왜 안 했을까?